노찬성과 에반의 소설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단입니다. 1번 찬성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얼마였나요? 하는 문제입니다. 소설의 시작 자체가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어린 찬성은 이해 못했지만 웬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알 수 없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약관, 고의, 이해가 될 수 없는 말들을 주고받은 뒤에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한 푼도 나가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슬픈 소식인데요. 자, 두 번째 소설의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노찬성이 10살 되던 즉 2해 전 여름입니다. 이 단편 소설이 묶여진 소설의 제목이 바깥은 여름이라고 했죠. 바깥은 여름입니다. 그런데 찬성이는 마냥 여름처럼 싱그럽고 성장하는 계절만은 아니었다는 의미를 갖겠죠. 공간적 배경으로서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나옵니다. 고속도로라는 속도를 상징하는 배경이면서 동시에 휴게소라는 공간은 잠깐 멈추는 공간이고 할머니 같은 분께는 노동의 현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로 가는 사람들은 놀러 가는 사람,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찬성의 아버지처럼 트럭을 몰고 이 속도 속에서 노동을 하는 분들도 계신 거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속도의 공간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주요 등장인물 누굴까요? 주인공인 노찬성 그리고 할머니, 인물은 아니고 동물이지만 에반도 하나의 캐릭터를 갖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졸음 쉼터는 자동차 묘지 같았다라는 문장은요. 졸음 쉼터에 온 사람들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피로에 학살당한 것 같다라는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졸음 쉼터에 오는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너무 졸려서 쉬었다 가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곳이죠. 할머니께서는 찬성이가 조르거나 칭얼거릴 때 언제나 조용히 해라, 우지 마라 라는 말을 하시죠. 이때가 찬성이가 8살 때였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고 무렵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가장 돌봄과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 찬성이는 할머니의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런 환경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5번입니다. 할머니는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라는 말을 하시면서 담배를 피웠죠. 찬성이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용서라는 말 너무 어렵다. 그렇지만 중요한 말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없었던 일로 하자, 잊어달라, 어떤 의미냐라고 묻자 할머니는 그냥 한번 봐달라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할머니를 자꾸 봐줄까?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할머니는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은 왜 용서할까? 왜?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할머니가 친한가? 라고 의문을 갖죠. 그런데 나중에 용서라는 단어는 찬성이가 에반이 사고를 당하고 난 후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죠. 그래서 처음과 끝에 대칭이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6번 할머니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벌어들인 돈을 세면서 너 대학은 안 갈 거지? 라고 무심결에 묻습니다. 찬성은 대학이 그게 뭔데? 라고 대답하죠. 즉 할머니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의미합니다. 할머니가 가지 마라는 아니었고요. 혹시 너 대학 갈 거니?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든 노동을 해야 되나? 라는 할머니의 그 자조적인 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 그게 뭔데? 라고 대응함으로써 얘는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찬성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무지함에 연민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찬성이 그림자 놀이를 혼자 하면서 갖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찬성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방을 쓰게 되죠.
그리고 할머니는 노동에 지쳐서 집에 돌아오셔서 굉장히 피곤하게 주무십니다. 그리고 불 끄고 자라, 전기값 아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코 골고 주무세요. 할머니 굉장히 피곤하시죠. 그런데 혼자서 불 끄고 꼼지락거리면서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그림자 개 놀이를 해주었죠. 그것처럼 자기도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즉, 아버지를 생각함과 동시에 굉장히 외롭다, 혼자 할 것이 없다, 문화적 자극이 없다, 여러 가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전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찬성이가 버려진 개, 흔히 말하는 유기견이죠. 언제, 어디서 만났나요? 아버지를 여의고 한 달이 지난 후, 이 한 달은 가장 힘든 한 달일 것입니다. 그렇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여러 낯선 사람이 오가고 또 애통해하는 할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지는 못한 채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린 한 달이죠. 표현하지 않았지만 굉장한 상실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여름방학 때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아요. 시간이 많지만 그 시간에 뭔가 할 수 없는 시간이죠. 게다가 급식이 없어서 혼자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40분을 걸어서 휴게소로 가서 할머니가 일하시는 분식 코너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고속도로 휴게소에 여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나고 붐비는 그 인파 속에서 남자 화장실 옆에 화단, 담배꽁초도 버리고 뭐 서서 이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붐비지만 아무도 서로에게 관심은 갖지 않는 그런 익명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9번 봅시다. 찬성이가 이 개에게 얼음을 준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찬성이는 그런 버려진 개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거나 유기견 센터에 보내지거나 혹은 어른들이 자루에 담아서 어디론가 가져간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저 개도 그런 운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가 하루 종일 묶여 있어서 숨을 헐떡이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어찌되든 간에 물이나 주자라고 하면서 개에게 일종의 연민을 느끼게 됨을 알 수 있죠. 그러다가 개를 키우기로 결심하고 할머니께 의논을 합니다. 할머니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개 수발을 들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싫어합니다. 자, 그 당시 산성이 시달린 악몽은 어떤 것이었냐면 털이 뽑힌 생닭들이 가득 실린 냉장 트럭이 고속도로 중앙선에 있는 찬성을 덮치려다가 방향을 틀어 갓길에서 전복이 되는 그런 불타는 꿈을 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꿈이죠. 그런데 도와달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딴전을 부립니다. 고소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고 이때 할머니가 나타나서 울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찬성이 꾸는 악몽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이런 억압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번입니다. 찬성이 모은 돈은 얼마였고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가요? 찬성이는 하루에 2,000원씩 할머니께 용돈을 받았죠. 이 용돈 2,000원을 갖고 3만 원이 넘게 비상금을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이곳을 떠날 때 휴게소에서 커피나 한잔 하려고 해 라고 에반에게 말을 해줍니다. 에반이라는 대상이 생김으로써 그러한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볼 수 있죠. 에반이라는 존재는 찬성이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찬성이가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면서 책임을 지면서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번 고육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아버지가 걸린 병이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죠.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했던 병이다.
정말 비극적인 의미의 단어를 아이다운 발상으로 선인장 이름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철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냥 아이다운 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를 함께 합니다. 공 던지기 놀이도 해주고요. 씻겨주기도 하고요. 뭐 밥도 주고요. 참치캔에다 말아주고요. 할머니가 먹으라고 가져다주는 간식을 몰래 몰래 먹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깊이 정이 듭니다. 그런데 에반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죠. 밥도 안 먹고요. 공놀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걷다가 주저앉아요. 자기 다리를 하루 종일 핥습니다. 굉장히 여기서 아픈 통증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입맛을 잃고 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아프다. 다리에 암이 있다라는 걸 암시해주는 대목이죠. 퇴근한 할머니는 검은 봉지에 넣어서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있었을 찬성이에게 통감자를 가져옵니다. 이 통감자는 팔다 남은 것이에요. 점심을 할머니한테 가서 먹은 것 외에는 그냥 대충 때우고 있는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할머니는 우리 강아지라고 찬성이를 부르면서 보살핌이나 시간이 많이 들여서 정성껏 돌봐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할머니는 개새끼, 백구라고 이 에반을 부릅니다. 즉 할머니는 지금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할머니도 깨끗이 치워놓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드세요 라고 식사를 차려주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오면 또 자기가 돌봐야 될 손주가 있죠. 그런데 그 손주는 또 자기가 돌볼 강아지를 주워왔죠.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결코 이 강아지를 에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17번입니다. 찬성이는 비상금을 자기가 좋아하는 플라스틱 경찰차 속에다가 숨겼어요. 굉장히 아이답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착물이라고 하는데 소중한 것을 거기다 감추고 그리고 어른들이 봤을 때는 너무 낡은 이불인데 그 이불을 계속 꼬질꼬질할 때까지 안고 다니고 혹은 뭐 미키 인형이 귀가 다 떨어질 때까지 갖고 다니고 갖다 버리면 다시 주워오고 뭐 울고불고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지저분하고 하찮은 물건이지만 그 아이는 자기를 돌봐주는 어른들의 빈자리 혹은 혼자 있어야 한다는 그 분리 공포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상을 손에 쥐고 있는 거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이 돌봐주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공간, 아버지를 이름으로써 생겨난 빈 공간을 에반이 채워주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저 쓸데없는 강아지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그리고 지저분해진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에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터닝 메카드라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변신하는 차입니다. 남자 아이들이 이 차들을 좋아하죠. 굉장히 근사하지 않습니까? 조그맣고 반짝반짝하고 굴러가고 그런데 이 차가 그 카드를 향해 던지면 로봇으로 변신한단 말이에요. 뭔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지금 희망하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변신의 욕구. 이것이 아닌 다른 세계, 다른 존재로의 변화 이런 걸 상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